69세 김순자 할머니는 40년간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겨울엔 얼음물에 손이 얼어붙고 여름엔 비린내와 파리들과 싸워가며 노점에서 싱싱한 고등어여 외치며 두 아들을 키워냈었죠. 두 아들 박성주와 박민호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내가 모실게요. 첫째, 성주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농사를 제대로 지었구나 싶었거든요. 노점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큰 방 하나 마련해뒀어요. 사실 첫째, 성주는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었습니다. 2천만 원을 날리고 빚까지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할머니 재산을 정리해서 급한 불을 끄려는 속셈이었죠. 부동산까지 정리해서 전 재산 4억을 두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벼운 마음으로 성준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복동이와 함께 말이죠. 복동이는 3년 전 할머니가 키우게 된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아들 집으로 온 날 며느리 이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사니까 집안일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저도 일 가야 해서 준호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서 놀고 먹을 순 없지 싶어서요.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손자가 예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손자 준호를 놀이터에서 데려오는데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살짝 무릎을 긁혀서 들어왔거든요. 정말 작은 상처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이를 어떻게 봐주신 거예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지 안을 울렸습니다. 애가 놀다가 살짝 긁힌 건데, 살짝이요? 이렇게 다치게 하시면 어떡해요? 흉질 것 같아요. 성주도 퇴근해서 와서는 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좀 더 조심해서 봐주세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30년간 애들 키우며 살았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복동아, 우리가 여기 잘못 온 건 아닐까? 일주일 후 둘째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 봐주러 좀 와주세요. 수진이가 직장 복귀해서 서연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는 둘째 집으로 갔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과자 사주세요. 장난감도 사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사자. 서연아. 그런데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든 사달라고 하랬어요. 엄마가 우리 돈 없다고 할머니한테 말하랬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 입으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둘째 집에서도 첫째 집과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서연이를 키우면서 할머니는 더 많은 서러움을 겪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정수진이 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를 어떻게 돌본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 그냥 감기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안 봐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30년간 두 아들 키우면서
감기쯤은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황당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서연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투고 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저한테 못되게 했어요. 할머니가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서연이는 친구들을 혼내지 않은 할머니에게 화가 났어요. 며느리 정수지는 이를 문제 삼았어요. 어머니, 아이 교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요즘 애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방법까지 이래저래 간섭받는 게 피곤했거든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할머니 어렸을 때는 이라고 시작하면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옛날 얘기는 요즘 애들한테 도움 안 돼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엄마도 공부 좀 해서 서연이한테는 영어나 가르쳐줘요. 영어를 내가 어떻게? 그럼 그냥 조용히 놀아주세요. 할머니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싶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서연이 생일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용돈을 모아서 인형을 사줬거든요. 할머니가 산 거야. 서연아. 그런데 며느리가 인형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다음부턴 미리 물어보고 사주세요. 서연이는 인형을 좋아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시무룩해졌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3일은 첫째 집, 3일은 둘째 집, 하루는 쉬는 일정으로 손자 손녀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라고 해서 정말 쉬는 건 아니었어요. 빨래나 청소는 매일 해야 했거든요. 가장 서러운 순간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손자 준호가 할머니에게 안기다가 코를 찡그렸어요. 할머니 몸에선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30년간 생선을 만져서 뺀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생활의 흔적이었어요. 준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할머니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성준의 가족이 외식을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 늦을 거니까 혼자 드세요. 할머니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입가에 고기 기름을 묻히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준호야, 뭐 먹고 왔어? 고기 먹었어요. 갈비.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돈이 없다고 살림이 힘들다고 하면서 가족들끼리는 몰래 고기를 먹고 온 거였어요.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할머니만 눈치를 보며 조금씩 먹어야 했어요. 엄마,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안 좋잖아요. 성주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대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니 방에 전기장판 계속 켜놓으시니까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추위를 많이 탔는데 전기세 때문에 전기장판도 마음대로 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복동이만이 할머니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밤마다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자는 복동이를 보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복동이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몇 달이 지나면서 할머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가 악화됐거든요.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제대로 관리 못했던 병이 나이 들면서 합병증으로 나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였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난 할머니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2주간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어요. 민호가 성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비 우리가 다 부담할 순 없으니 반반씩 내자. 뭔 소리야? 지금 우리 살림도 빠듯해. 두 형제의 통화 목소리는 병원 전체에 울렸습니다. 입원 중인 할머니가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싸웠어요. 결국 둘 다 100만 원씩 내긴 했지만 그 후로 형제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해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이미영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복동이 문제 좀 얘기해야겠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료비랑 관리비가 많이 나가요. 게다가 털도 많이 빠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어쨌든 이제 못 키우겠어요. 어머니가 키우시려면 책임져 주셔야 해요.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복동이라도 보내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사료비는 마련해보마. 그럼 한 달에 15만 원씩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뿐이었어요. 거기서 15만 원을 빼면 할머니가 쓸 돈은 15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박스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재활용업체에서 박스 1kg에 100원씩 주거든요. 하루에 10kg 정도 모으면 1,000원, 한 달이면 3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져도 복동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복동이도 매일 순자 할머니 곁에 꼭 함께 했어요. 복동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할머니 몸이 더 나빠졌어요. 다리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거였어요. 걸음걸이도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박스는 주어야 했어요. 복동이 사료비 때문에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박철수 씨가 나타난 거예요. 20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었는데 꿈속에서는 젊은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 기억해라. 7번, 10번, 21번, 33번, 35번, 42번 꼭 기억해. 무슨 번호요? 기억해. 7번, 10번, 21번, 33번, 35번, 42번.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7번, 10번, 21번, 33번, 35번, 42번. 중얼거리면서 종이에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 밤에도 같은 꿈을 꾸었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똑같은 번호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까지 계속 같은 꿈을 꾸었어요. 이상하네. 왜 자꾸 같은 꿈을 꿀까? 할머니는 복동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아, 이게 혹시 로또 번호인 걸까?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박스 주우러 나가는 길에 복권방에 들렀습니다. 평생 로또 한 번 사본 적 없었는데 이상하게 발길이 향했어요. 로또 한 장 주세요. 번호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찍었습니다. 7번, 10번, 21번, 33번, 35번, 42번. 전 원짜리 로또 용지 한 장. 할머니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박스 10kg 주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혹시 몰라서 집에 와서 로또 용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 주 내내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지냈어요. 새벽에 박스 줍고 손자 픽업하고 집안일하고 복동이와 산책하고 토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TV를 켜고 8시 뉴스를 봤어요. 드디어 로또 추첨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7번. 할머니 로또 용지에도 7번이 있었어요. 10번. 이것도 맞았습니다. 21번, 33번, 35번, 42번. 할머니는 로또 용지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맞았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여? 복동이가 할머니 옆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요. 복동아, 우리가 1등 당첨됐나 봐.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로또 판매점으로 갔습니다. 당첨 확인 좀 해주세요. 사장님이 기계에 로또 용지를 넣었어요. 어머, 이거 1등이에요. 축하드려요. 당첨금은 4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길로 은행에 갔어요. 은행원들이 깜짝 놀라며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세금 제하고 받으실 금액이 31억 정도 됩니다. 할머니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일단 5억은 당좌 통장으로, 나머지는 적금이랑 예금으로 나눠주세요.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는 VIP 고객이 된 거였죠. 은행 일을 마치고 나서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마당 있는 집으로 구하고 싶어요. 강아지 키울 수 있는 곳으로요. 어머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2억 정도면 될까요? 부동산 사장이 눈을 반짝였어요. 좋은 집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보러 가실까요? 할머니는 조용한 주택가의 단독주택을 봤어요. 마당도 있고 복동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네, 현금으로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할머니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였어요. 1톤 트럭 하나 보여주세요. 어머님이 직접 운전하실 거예요? 네, 면허는 있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트럭 운전을 배웠었거든요. 노점 물건들을 실어 나르려고 말이에요. 깔끔한 중고 1톤 트럭을 골랐습니다. 500만 원짜리였어요. 이것도 현금으로 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성주와 이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따로 살 거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복동이랑 둘이 살 집 구했어. 어머니,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금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할머니는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하면 또 돈 때문에 복잡해질 게 뻔했거든요. 이틀 후 민호가 갑자기 연락했습니다. 엄마, 형님이 엄마가 집 나간다고 하던데 저희 집으로 와요? 아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모셔야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나는 복동이랑 잘 살 거니까. 할머니는 조용한 주택가에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복동이가 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요. 복동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복동이는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모두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은 모르시나요? 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할머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봤으니까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을 알거든요. 그분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복동이와 산책하고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도 나눠드렸어요.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할머니, 이 반찬 어떻게 매일 이렇게 맛있게 해오세요? 30년간 노점하면서 배운 손맛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주와 민호가 찾아왔어요. 걱정된다고 하면서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이런 집에 사시는 거예요? 묻지 마라. 나는 잘 살고 있어.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복동이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지켰죠. 이사한 지 일주일 후 할머니는 트럭을 몰고 새벽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줌마, 생선 좀 보여주세요. 30년 노점 경험이 있으니 좋은 생선 고르는 눈은 여전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키로에 8,000원이요. 50kg 주세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50kg요? 장사하세요? 네. 작은 장사 하나 할 거예요. 할머니는 트럭에 생선을 가득 싣고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조그만 좌판을 버렸어요. 싱싱한 생선 드세요. 30년 만에 다시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생선이 정말 싱싱하네요. 어디서 가져오세요? 새벽 시장에서 직접 떼어와요. 저 중간 상인 안 거치니까 싸게 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시장 가격보다 조금만 이익을 남기고 팔았어요.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이 그리워서였거든요. 복동이는 할머니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을 반겼어요. 할머니, 강아지도 참 예쁘네요. 우리 복동이에요. 얘가 제 가족이거든요. 전날 50만 원어치 생선을 다 팔았어요. 이익은 10만 원 정도였지만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와서 복동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복동아, 우리 이제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구나. 한 달 후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싱싱하고 저렴한 생선을 파는 친절한 할머니로 말이죠. 어느 날 동네 독거노인 이웃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혹시 생선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할머니는 큰 생선 2마리를 포장해서 줬어요.
드세요. 돈은 됐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날부터 할머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돈이 필요해서 하는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서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주세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할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당에서 복동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복동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지? 복동이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누웠어요. 할머니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30년간 노점에서 고생한 것,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도 푸대접 받은 것, 복동이와 함께 박스를 주우러 다닌 것,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줬으니까요. 복동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자. 복동아,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6개월 후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복동이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항상 복동이와 함께 다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착한 할머니로 유명했거든요. 성주와 민호는 가끔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할머니를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할머니가 당당해졌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져온 싱싱한 생선을 팔면서 동네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복동이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좋은 생선 가져와야죠. 복동이는 이제 동네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복동이를 쓰다듬어주고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성주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미영이가 집을 나갔어요. 할머니는 생선을 손질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서 준호를 어떻게 돌봐요? 저는 회사 다녀야 하고, 그럼 너 혼자 키워. 너도 아빠 아니야? 성주는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알아서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엄마, 그럼 준호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복동이 사료비도 아까워하면서 성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민호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수진이와 싸우게 됐거든요. 엄마, 저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서연이도 봐주시고. 너희끼리 해결해. 나는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동네 할머니들하고 복지관에서 요가 배우기로 했어. 그리고 오후에는 독거노인분들 반찬 돌려드려야 하고, 할머니의 하루는 정말 바빠졌어요. 생선 장사하고, 동네 봉사활동하고, 복동이와 산책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취미생활도 즐기고, 두 아들은 결국 육아 도우미를 구하거나 어린이집 연장반을 이용해야 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느 날 이미영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어머니를 계속 찾아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철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민호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두 아들은 뒤늦게 할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게 당연한 거지.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하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성주가 준호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손자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았죠? 준호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아빠가 준호 잘 돌봐주고 있어? 네. 아빠가 요리도 배우고 빨래도 해줘요? 성주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준호에게 생선을 구워줬어요. 준호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 준호를 보고 할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자주 놀러와. 그날 밤, 할머니는 복동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복동아, 우리 이제 정말 편안하지?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행복했어요. 아들들의 문제는 안타깝지만 그건 그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었거든요. 복동이가 할머니 품에 폭 안겼어요. 할머니와 복동이는 그렇게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